아예 뭐 도시 근교로 벗어난다거나 뭐 출장지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여행 생활을 가진다는 거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장 보고서 쓰고 하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진짜 그 시간에 해외에 와서 뭐 저녁 식사도 할 수 있고 멀리는 아니지만 근처에 뭐 관광지도 잠깐은 볼 수 있는데 호텔한테도 출장 보고서 쓰고 있으면 그것도 좀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AI는 도구다. 반갑습니다. AI는 도구다 김지백입니다. 오늘은 출장 다녀오시는 우리 직원분들을 위해서 집에 빨리 가서 쉬시고 우리 출장 보고서는 GPT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마다 보고서 양식이 다르고 또 출장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출장 보고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챗GPT로 실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듣기 싫다, GPT 하는 것만 빨리 좀 보여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지금 그 시간이 이제 뜰 겁니다. 거기 바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타임스탬프 재생하는 거기서 또 누르면 바로 이동하는 그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좀 불편한 점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표시해드린 그 시간으로 이동하셔서 바로 실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죠? 부탁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목표, 직장인의 출장 갈 때 이상과 현실, 특히 이제 해외로 비즈니스 트래블링을 가게 되었을 때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출장 다닐 때 기록해두면 좋은 것들, 우리가 이제 어쨌든 출장 보고서라든지 나중에 다시 회사로 복귀했을 때 이제 사장님이나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기록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GPT한테 맡기더라도 그 중점적으로 기록해둔 것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장 결과 보고서 양식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과 보고서 회사마다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양식을 따로 쓰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결과 보고서 양식을 하나 이렇게 링크로 걸어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작성을 챗GPT에게 맡기기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출장 다녀온 날에는 얼른 쉬세요. 보고서는 챗GPT가 만들어줄 테니까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직장인의 출장 모습을, 특히 이제 해외를 갈 때 이상과 현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출전은 직장내일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좀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출장 가기 전에 처음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실 겁니다. 공항에서 이제 이 라운지에서 뭔가 마시고 뭐 이렇게 좀 준비했다가 전혀 아닙니다. 현실에는 비행기 못 타면 이제 안 되는데 라고. 실제로 그럴 수 있겠죠. 비행기가 연착이 된다거나 뭐 아니면 내가 좀 늦게 도착한다거나. 이게 개인 여행은 모르겠지만 최악입니다. 자, 두 번째, 비행기 안에 보면 뭐 이렇게 비즈니스석 아닙니다. 승모근 아프고요. 왜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데 왜 이코노미석이죠? 그렇죠.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코노미석을 타러 가는데 비즈니스를 하러 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식사는 글로벌하게 뭐 외국인들랑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햄버거라도 먹으면 돼. 일 많고요. 현지에서 어떤 변수들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뭐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밥 굶는 건 기본이고요. 룸 서비스 전혀 없고요. 잠 좀 더 자고 싶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뭐 엄마 아빠 뭐 동생 아닙니다. 돈 없어요. 그냥 돌아갑니다. 초콜릿 하나 정도는 사갈 수 있겠네요. 자, 그렇게 이제 하고요. 자유시간, 남는 시간에는 뭐 이렇게 공짜 해외여행 간다 생각하지만 전혀. 오늘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하게 될 기억 남는 건 호텔에서 출장 보고서 쓴 기억뿐. 빨리 쓰고 이제 한국 가서 바로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장 보고서를 이제 쓰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저녁 시간이나 좀 짜투리 시간에는 뭐 간단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겠지만 아예 뭐 도시 근교로 벗어난다거나 뭐 출장지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어떤 여행 생활을 가진다는 거 전혀 이렇게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장 보고서 쓰고 하는 시간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진짜 그 시간에 해외에 와서 뭐 저녁 식사도 할 수 있고 멀리는 아니지만 근처에 뭐 관광지도 잠깐은 볼 수 있는데 호텔한테도 출장 보고서 쓰고 있으면 그것도 좀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한국에서 국내 출장 갔다 오시는 분들,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와서 당일치기로 이제 도착하니까 11시입니다. 몇 시간 있다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출장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 뭐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보고서를 이렇게 잘 쓰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기록을 좀 해둬야 됩니다. 챗GPT가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출장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지에 따라서 그 친구가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뽑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GPT를 사용할 때 혹은 뭐 GPT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장을 다닐 때 꼭 기록해 두시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메모를 할 때 이 기준으로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출장 전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출장을 왜 가는지, why, 이 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정된 회의가 언제 진행되고 또 어떤 장소에서 진행이 되는지도 아셔야겠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 뭐 그 상대 이제 출장 가는 그 업체의 사장님을 만나든지 직원을 만나든지 이런 거 필요 있고요. 컨택을 할 수 있는 넘버도 필요하겠죠. 출장하러 갔는데 담당자 전화번호도 모르고 회사도 모른다고 하면, 회사 주소도 모른다고 하면 좀 난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지도 보고 가면 되지라고 했는데 네이버 지도가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장 전에는 회의에 만날 아니면 출장 가서 만날 사람들에 대한 인물이나 뭐 연락처나 장소는 꼭 한번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장 중에 여러분들이 꼭 메모하셔야 되는 거, 이게 오늘 이제 우리 수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뭐 출장 때 어떤 업체에 가서 미팅을 한다거나 그 사람들과 회의를 한다거나 협상을 한다거나 할 때 논의된 주제와 내용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사람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는다기보다는 키워드별로 이렇게 적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키워드별로 뭐 좋다 나쁘다,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뭐 이득이 된다 뭐 안 된다, 이 정도만 적으셔도 GPT에서 알아서 다 해석을 해줍니다. 중요 날짜,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기로 한 마감 기한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한들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막상 거래처에 출장을 가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어요. 아니면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 놓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래처의 감정적 뉘앙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출장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전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는 줌 미팅으로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직접 가가지고 방문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물건을 뭐 거래를 하는 경우는 실제로 그 거래되는 물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협상을 할 때는 뭐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면으로 이렇게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이렇게 설득을 할 때 좀 더 설득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앉아서 이 사람의 표정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았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미묘한 어떤 차이들, 이거는 실제로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출장 중에 반드시 감정적인 뉘앙스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출장지에서 받은 자료, 여러 가지 뭐 담당자가 어떤 자료를 주고 어떤 자기 회사 브로셔를 준다거나 제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설명에 대한 자료들을 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메모를 해놓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장 후에 하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출장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약이나 이제 후속 조치에 관련된 부분들, 이것들은 이제 GPT가 다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출장 중에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자면, 출장 보고서 작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GPT를 사용하고 아니하고를 떠나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특히 출장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우리가 출장 보고서 작성할 때는 왜 이것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우리가 출장을 가고 어떤 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는지에 대한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성과와 결론이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어떤 좀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성과와 결론들을 잘 정리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장 다녀온 직원의 정성평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치화되거나 계산하거나 데이터화된 게 아니죠.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아니면 표정, 그 사업장의 어떤 상황들, 이거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출장 갔을 때 그 사람, 그 이제 출장 갔던 당사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야 좀 더 경험이 많고 데이터가 많은 그 담당자들이 좀 추측을 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어떤 방향성을 제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정량적인 평가 필요합니다. 근데 정량적인 거는 딱 숫자가 정해져 있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정성적인 거,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뭔가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잘 적어 놓는 것, 이게 이제 출장을 얼마나 잘 다녀왔는지를 결판내는 하나의 그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장 가셨을 때는 반드시 뭐 수치적인 부분들이나 데이터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사자와 그 회의를 하거나 출장 간 업체와의 어떤 그 느낌과 실제로 내가 보았을 때 그 어떤 수치적인 게 아닌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관적인 내용들을 잘 적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쓰기 위해서는요, 출장 보고서 잘 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때문에 최대한 짧게 제목은 이렇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동사 형태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은 구두로 보고 하시는 게 좋겠죠. 보고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한 페이지로 끝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성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팀장님, 우리가 전화할 때는 상당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앉아서 커피 한잔 하니까 사장님께서 저희 제품을 실제로 보시더니만 약간 좀 갸우뚱한 그런 어떤 제스처를 두세 번 정도 취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은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남겨놓았을 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전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구두로 꼭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개요는 항목별로 작성하는 거. 항목별로 작성하는 거. 그래서 동사 형태가 아니라 짧은 명사 형태로 이렇게 적는다는 것. 1번 회의 결과, 2번 느낌, 3번 소감, 이런 식으로 이제 적는다는 거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장 외근 결과 보고서 양식이라고 하는 걸 제가 하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이렇게 스캐닝 하신다거나 아래에 이렇게 링크를 따라가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유튜브 상세 설명란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출장 외근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시냐면 기존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출장 외근 결과 보고서 같은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기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GPT에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그 내용들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항목들의 빈칸을 채워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기존에 이제 업체에서 사용하시는 결과 보고서 양식이 있으면 그거 쓰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출장 중에서 메모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입력하면 GPT가 출장 성과, 인사이트, 경비는 얼마나 썼고 건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이렇게 좀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회사별로 출장 결과 보고서가 다른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제 출장 보고서에 필요한 항목들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출장 때 정리했던 메모가 있을 거고요. 아래의 항목에 맞춰서 위 메모 내용을 출장 보고서 양식으로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상으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출장을 갔다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메모해 놓은 걸 정리를 해둔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거를요,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 말고요, 그냥 챗GPT 메인 화면에 가서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별로 출장 결과 보고서가 다른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출장 때 정리했던 메모를 먼저 입력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입력을 했고요. 자, 입력을 했고, 여러분들 회사의 출장 보고서 양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블랭크 이렇게 네모 쳐놓은 부분이 일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텍스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옆으로 텍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래 항목에 맞춰서 위 내용을 출장 보고서 양식대로 작성해줘. 만약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출장 보고서의 항목이 이거와 좀 다르다고 하면 여기 적어주시는 이 부분을 좀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이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아래 항목에 맞춰서 위 내용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시간을 좀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출장 보고서를 그럼 이 친구가 다 써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이 친구도 내가 적었던 의도와 또 적었던 어떤 그 메모의 내용과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방향으로 해석을 이제 그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출장 보고서 한 번이라도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시라든지 누굴 만났는지 목적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요 내용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텍스트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우리가 메모를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는 단어별로 키워드별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화살표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걸 문장으로 풀어서 이렇게 적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출장하러 갔을 때 자유시간에 출장 보고서를 쓰는 그 시간이 계속 늘어지겠죠. 문장을 쓰고 이 문장을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장을 작성하는 거면 시간이 두세 시간 그냥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챗GPT를 이용해서 이 초안을 한번 잡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적거나 이렇게 주요 내용이나 기타 참고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이 회의 출장 보고서 기준으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 회사별로 쓰시는 보고서 양식이 있으면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없으시다고 하면 이 구글 폼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제출을 하셔도 되겠죠.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겁니다. 여러 사이트들에 있는 결과 보고서들 양식을 좀 제가 참고를 해서 제만의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제일 간편하게 하실
하실 건 제가 지금 이렇게 템플릿으로 만들어 놓은 출장 외근 보고서 작성 AI라고 하는 이제 이 챗GPT, 마이 챗GPT에 들어가셔가지고 GPT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출장 때 혹은 외근 가셨을 때 메모해 놓으셨던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엔터만 치면, 입력을 하고 엔터만 치면 바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출장할 때 반드시 기록해 두면 좋은 점 이 5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출장할 때 작성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GPT에게 입력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답을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해야 되는 내용 출장 중에 이 5가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가상으로 작성한 제가 아까 출장한 기록 메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GPT에 한번 부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거 했던 거 있죠? 이거를 그냥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출장 외근 보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링크도 열어드리겠습니다. QR 스캐닝도 다 도와드릴게요. 상세 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옮겨 적었던 가상의 회의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랑 비교하시면 되냐면 얘랑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이 친구랑. 자, 제가 요 양식대로 만들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네, 일정 기간 들어가죠. 어떻게 했는지 쭉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장 성과 그대로 나오죠. 출장 성과 미팅했다, 뭐에 대해서 했다. 이런 문장을 쓰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거래처 환경, 고객 니즈. 여기 보시면 좀 말이 다르게 이제 뭐 번역이 되긴 했지만 고객 환경 그리고 요구 상황, 니즈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 정상 관련된 것도 뭐 회의실 사용료, 팀원과 점심 비용 뭐 내용이 있겠죠. 이건 이제 입력을 안 했으니까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옮겨 적으시면 되겠죠. 그대로 옮겨 적기 전에 뭐만 하나만 하면 될까요? 실제로 이제 GPT가 제대로 내가 작성한 걸 정리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실제로 여기서도 틀린 게 있거든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누굴 만났어요? 홍길동 부장을 만났죠. 근데 여기 보면 동행을 같이 나랑 같이 갔던 사람도 홍길동 부장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GPT 제가 만들어드린 이 결과값을 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제 사장님께 보고 올리는 순간 바로 깨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초안이 이렇게 잡혀 있는 이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보고 기록해 놓았던 그 출장 때 이렇게 기록해 놓았던 메모들을 비교를 하면서 조금만 고치게 되면 아마 3시간 정도 할 거를 한 30분이면 얼마든지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아유, 이 홍길동 부장이랑 내가 미팅을 한 건 맞는데 동행했던 사람은 아닌데 그럼 지우면 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6월 5일까지 초기 설계 완료 목표 설정. 여기 보시면 6월 요 말표 이거는 맞네요. 예를 들면 6월 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6월 5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만 날짜만 바꾸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이 GPT를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 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 AI의 지침을 내릴 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지침에 보이시는 이런 내용들로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다 만들어준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좀 수정을 하셔도 돼요. 아까 여러분들 회사의 어떤 그 출장 결과 보고서의 항목이 다르다고 하면 이거대로 여러분들께서 고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챗GPT로 출장 외근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은 요걸 보시고 이렇게 QR코드를 스캐닝 하시거나 이제 제가 아래에 이제 상세 페이지에 링크 걸어 놓으신 거에 들어가셔가지고 출장 때 필요했던 가상 메모를, 가상이 아니죠. 출장 때 하셨던 그 메모를 입력만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결과물을 받으실 수 있다. 단 출장 중에 메모해야 되는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좀 적어두신다면 GPT가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있으면 그거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던 상세 페이지에 링크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이 내용대로 보고를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내 출장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출장 갔을 때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해외 가면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의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
것들을 좀 누리기 위해서 이 G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런 이제 업무를 이렇게 하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라든지 여행이나 맛있는 식당을 가서 좀 맛을 좀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데 이 GPT로 출장 보고서 작성하는 그 방식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장님이 물어보시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눌렀나요? 물어보니까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AI가 우리의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기획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지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